이번 시간은 비군 성격 장애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연극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성 성격 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연쇄 살인 사건이나 조승희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사건에서 성격 장애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도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사회 적응에 여러 면에 걸쳐서 어떤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또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죄의식이 없는 행동 그리고 남을 해치는 행동 등 이런 이런 행동들을 나타내는 이상 성격을 말합니다. 즉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에 맞추지 못하는 성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왼쪽은 굿 윌 헌팅이고 오른쪽은 양들의 침묵인데요. 이 굿 윌 헌팅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영화 내용을 보시면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렸을 때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당하고 방치되었던 것들이 잠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동 양식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요. 이러한 특성이 15세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특성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면은요.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을 합니다. 아까 그 굿 윌 헌팅에서의 그 주인공 남자도 그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거짓말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충동성 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고요. 또 빈번한 육체적인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호전성이나 공격성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굉장히 무모하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고도 무관심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또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자책의 결여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개 이상의 항목에 충족이 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진단을 하고요. 15세 이전에는 품행 장애로 진단을 하고 품행 장애를 나타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흔히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절도 그리고 결석이나 가출 등의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나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실 검증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고 언변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란 그 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양심이 없고 또 알코올 및 물질 남용이 흔하고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입양아를 연구를 했는데, 입양아의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양부모보다는 친부모가 범죄자인 경우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양부모 역시 범죄자일 경우는 상관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요. 또 여성 범죄자는 그 부모나 또 부모가 범법자일 경우가 많아서 여성의 반사회적 성격과 범죄 성향은 남성에 비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더 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반사회적 성격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정상 가정으로 입양된 200명의 입양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환경적인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반사회적 성격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화라 하면 부모의 이혼이나 결별이나 질병 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유전적인 요인과 어떤 환경적인 요인 모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뇌 이상과 낮은 각성 수준이 또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또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모가 거칠고 좀 지배적인 그런 부모의 태도가 아동을 공격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도시 빈민가 출신이나 또 형제가 많은 경우, 사생아나 또 입양아의 경우, 또 부모의 방임적인 태도가 반사회성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린 시절 이제 신체적인 학대 경험이나 또 교사로부터의 어떤 낙인을 많이 찍죠. 낙인 경험이나 또 대가족일 경우, 또 범죄자인 부모나 형제, 또 거칠고 엄격한 부모나 또 수동적이고 또 무관심한 부모, 그리고 부모 간에 또 갈등이 있을 경우 이 반사회성 성격 특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요, 유아와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아와 어머니와의 그 어떤 기본적인 신뢰, 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타인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는 어떤 공감 능력이 발달되지 못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자아가 발달하지 못해서 너무 지나치게 발달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어떤 도덕성이 부족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인 입장에서는요, 독특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신념, 또 들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TV나 영화나 이런 비디오, 또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정보들, 영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 감각에 이상이 올 수 있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모방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료는요, 대부분의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도 치료하기가 드물고 또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도 드물겠습니다. 이 성격장애자들은 대부분 법원의 명령이나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원인에서 그 부모가 굉장히 거칠고 지배적이고
이런 부모의 성향이 이 반사회사 특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자는 중립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어떤 이 내담자들이 법적인 면책이나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치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 위장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반사회사 성격장애는 일단 성격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일단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비행을 하거나 할 때 그때 빨리 개입을 해서 이 반사회사 성격 장애로 발전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적 접근에서는요, 치료자가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내담자의 장점과 강점, 또 능력을 인정해주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단점을 끄집어내는 것은 좀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행동적인 접근을 먼저, 그러니까 행동적인 것을 먼저 치료하고 조정을 하고 나서, 수정하고 나서 나중에 인지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술 훈련과 폭력을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대인관계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역할 연습을 하거나 또는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또는 자기 표현 훈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반사회사 성격 장애들은 타인과 협력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협력을 위한 방법으로 내담자가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나 스포츠 영웅을 활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내담자는 어떤 구조화된 집단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러니까 집단원들을 보면서 행동이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사회사 성격 장애였고요. 다음은 연극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성 성격 장애의 그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정응을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지나친 감정 표현과 관심 끌기의 행동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키면 연극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1번은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또는 이성의 요구에 순순히 잘 응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대의 장점, 또 특히 이성의 장점에 굉장히 칭찬을 이제 퍼붓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빠른 감정의 변화와 피상적인 감정 표현을 보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외모를 사용해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내용은 실제 어떤 중요한 내용은 없는 그런 대화 양식을 보이고요. 또 자기 연극화나 연극적, 과장된 감정 표현을 보입니다. 또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친밀감을 아주 과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의 친밀감을 표현을 해도 그거를 굉장히 과장해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은 초기에는 대인관계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하고 빨리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이제 이런 행동이나 양상이 지속되게 되면 지나치게 상대에 대해서 요구적이고 또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바라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대인관계가 이제 갈등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 내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장애가 내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버려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극성 성격장애 내담자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데요. 두려움이 크고 어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타인을 조정하는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요구가 이제 좌절이 되면 어떤 심하게는 어떤 자살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또는 상식을 벗어난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와도 좀 비슷한 양상이죠. 자, 원인을 좀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준이 높고 정서적인 반응성과 자율신경계 반응성 역치가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웨디푸스 갈등, 어린 시절의 웨디푸스 갈등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여성과 남성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연극성 성격장애의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엄마의, 그러니까 부모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마에게 애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요구가 좌절되니까 아빠에게 이 애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집착을 하고요. 그래서 아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굉장히 애교스럽고 유혹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 엄마의 애정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이 젖가슴으로 상징되는 이 따뜻한 보살핌이 이 젖가슴과 동일시되는 남근으로 이렇게 동일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한 후에 이 남자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얻기 위한 유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조차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들조차도 실제로는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 엄마의 그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불감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극성 성격 장애를 지닌 남성은 마찬가지 어머니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해서 마찬가지 아빠에게 애정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아빠가 없거나 아빠의 또 아빠도 사랑을 주지 못할 경우, 아빠의 애정 결핍이 되게 되면 다시 어머니와 동의시를 하면서 어떤 여성성을 발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남성인데 이 여성성을 정체감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 여성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성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성성을 발달시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주 과도한 남성성을, 이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과도한 남성성을 발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성을 그래서 이 수동적인 여성성과 과도한 남성성 두 가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요. 자, 인지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내담자들의 자기관이 자신이 매력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타인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고 애정을 주게 되면 그 타인을 좋게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 애정을 주게 되면 좋은 사람이고 애정을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 신념은 나는 뭔가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혼자서는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고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도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거나 귀엽게 굴면 부모한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고요. 또 부모가 연극성 성격 장애나 또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연극성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또한 연극성 성격 장애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격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의 65%가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현상에 대해서 이 두 성격 장애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원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밝혀진 건 없고요. 그래서 여성은 연극성으로, 남성은 반사회성으로 발현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 내담자가 치료사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협조적으로, 그래야 사랑을 받으니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치료자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런 이면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치료자에게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내담자들은 대인관계에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 시에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요. 애정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외모나 또 성적인 거나 또는 불평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거 말고 다른 그 긍정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내담자와 찾아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사고 양식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중심적인 사고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지적하고 도전을 하고 또 그런 사고들을 검증을 하면서 행동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활동 계획을 세우거나 또 문제 해결 기술을 훈련을 시키거나 자기 주장 훈련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군 성격 장애에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연극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